하지정맥류는 다리에 혈관이 이렇게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부위는 종아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인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이게 허벅지부터 이렇게 혈관들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대복제 정맥의 패턴이 종아리 쪽에 튀어나오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심부정맥 쪽에서 심장 쪽으로 가던 피가 문제가 생긴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를 일부러 하게 되고, 그 대복제 정맥 내로 피가 쭉 고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대복제 정맥에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이 대복제 정맥의 메인 루트 쪽을 통해서 피가 역류를 되기 때문에 주로 혈관들은 쭉 종아리 쪽까지 역류된 피가 내려와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 모식도에 보시는 것이 전형적인 케이스죠. 근데 가끔 이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될 때 주 대복제 정맥 쪽이 아니고 그 대복제 정맥의 액세서리 정맥 쪽으로 역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복제 정맥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액세서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대복제 정맥의 큰 분지 쪽으로 역류가 진행될 때 하지정맥류가 허벅지부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역류가 진행되는 모식도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심부정맥 쪽에서 가던 피는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를 하지 않고 원래대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이 대복제 정맥 쪽에 밸브들이 문제가 생겨서 심부정맥 쪽에서 가던 피가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역류가 될 때 메인인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아리 쪽에서 혈관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내려오다가 메인인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를 하면서 부복제 정맥 쪽으로도 같이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메인인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를 하지 않고 부복제 정맥 쪽으로만 역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같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부복제 정맥 쪽으로만 역류가 진행될 때 허벅지 쪽에서 이제 혈관들이 같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데 이 부복제 정맥이 패턴이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쪽 외측으로 이렇게 쭉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이 그냥 앞쪽으로만 내려오다가 외측과 내측으로 같이 또 주행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부복제 정맥이 내려와서 다시 복제 정맥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이것은 정상적인 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부터 혈관이 튀어나올 때는 이 부복제 정맥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부복제 정맥이 어떤 주행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지정맥류가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허벅지 쪽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재발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만 처리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증례는 부복제 정맥과 대복제 정맥 둘 다 역류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왼쪽 다리의 허벅지 쪽에서부터 혈관이 나오는데 대복제 정맥 메인 쪽으로도 역류를 하게 되고, 부복제 정맥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둘 다 역류가 두 길로 다 된 거죠. 그러면서 허벅지부터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오고, 메인 쪽으로 역류가 되던 대복제 정맥은 쭉 아래까지 내려와서 종아리 쪽에도 튀어나오는 혈관을 만들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대복제 정맥과 부복제 정맥을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대복제 정맥과 부대복제 정맥을 근본 수술로 모두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 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주로 진행이 됐다가 그 부복제 정맥 쪽에서 혈관들을 튀어나오게 만들고 나서
그 흐름이 다시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연결되는 케이스입니다. 대복제 정맥 이쪽은 역류가 별로 없었던 케이스인데 역류가 없고 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된 다음에 그것이 다시 혈관을 튀어나오게 만든 다음에 대복제 정맥 쪽 아래쪽으로도 역류가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혈관 레이저 수술로 혈관 안으로 레이저를 집어넣어서 문제가 있는 대복제 정맥과 부복제 정맥을 모두 레이저로 폐색을 시킨 다음에 밖에 보이는 혈관들을 없애는 수술을 한 케이스고요. 신경이 위치한 이 종아리 내측은 레이저 수술이 안 되니까 그쪽은 근본 수술로 같이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복제 정맥이 어떻게 위치를 하건 간에 허벅지부터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부복제 정맥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복제 정맥의 패턴을 혈관 초음파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뭐 혈관 레이저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근본 수술로 처리를 하든 문제가 있는 두 곳을 모두 처리를 잘 해준 다음에 밖에 보이는 하지정맥류들을 처리해야 이쪽에서 다시 재발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게 됩니다. 허벅지에 튀어나온 하지정맥류가 있다 이러면 이것은 남들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